명품백 하면 떠오르는 몇 가지 브랜드가 있죠. 그중 루이비통은 수십 년 동안 세계 3대 명품백이라는 명성을 유지하면서 많은 이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글로벌 1위 보이밴드 BTS를 글로벌 앰버서더로 선정하면서 젊은 층에게 크게 어필하고 있습니다. 럭셔리 패션 하우스 루이비통은 무려 16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브랜드죠. 꾸준히 세계인들의 사랑을 받아온 루이비통이 역사의 흐름 속에서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루이비통의 시작은 여행용 가방 트렁크였습니다. 루이비통은 1854년 33살이었던 루이비통에 의해서 설립됩니다. 그가 파리에 본사를 세우고 첫 번째로 세상에 내놓은 제품이 수화물 트렁크였습니다. 루이비통 트렁크의 모양은 전통적인 스타일이 아닌 혁신적인 디자인이었습니다. 당시 트렁크는 둥근 모서리를 가진 가방이 대부분이었는데 루이비통은 사각형, 각진 모서리가 있는 딱딱한 가방을 최초로 디자인한 것이죠. 이 새로운 디자인을 통해서 트렁크들을 겹겹이 안전하게 쌓을 수 있는 이점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고객들이 먼 길을 떠날 때 자신의 트렁크를 기차나 배에 더 차곡차곡 안정감 있게 쌓을 수 있었던 거죠. 루이비통 가방의 가죽 소재를 생각하면 트렁크는 너무 무거웠고 그래서 모양 말고는 실용성이 좀 떨어졌을 것 같은데 왜 인기를 얻을 수 있었을까요? 당시 상류층 사람들은 그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가방이란 것이 자신이 드는 것이 아니었던 거죠. 여행이나 먼 길을 떠날 때는 의뢰 하인들이 그들의 짐을 들어줬으니까요. 루이비통은 1930년대까지 트렁크 제품만을 만들고 그 이후부터 비로소 지금처럼 다양한 가방이나 지갑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루이비통이 지금의 명성을 얻게 된 것은 3대째 가방 사업을 이어온 비통의 남성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루이비통 이후 사업을 물려받은 2대 조르주 비통이 1936년까지 운영을 하다 사망하자 그의 장남인 가스통 비통이 회사를 물려받습니다. 가스통은 트렁크 대신 가죽 소재의 토트백이나 핸드백 같은 작은 가방을 본격적으로 생산하면서 패션 업계를 평정하고 나섭니다. 브랜드마다 출시부터 현재까지 꾸준히 인기를 누리고 있는 베스트셀러 제품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 제품들은 브랜드의 효자 역할을 톡톡히 해냅니다. 샤넬의 클래식 플랫백이나 에르메스의 버킨백 같은 거죠. 루이비통의 베스트셀러를 넘어서 스테디셀러로 가고 있는 제품이 바로 스피디입니다. 한때 루이비통을 먹여 살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1990년대 우리나라만 해도 스피디를 길을 걷다가 3초에 한 번씩 볼 수 있다고 해서 일명 3초백이라고 불릴 정도였으니까요. 이 스피디는 배우 오드리 헵번에 의해서 유명해진 사실 알고 계셨나요? 원래 스피디는 1930년에 만들어졌는데 큰 여행 가방 모양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1960년대 배우이자 모델인 오드리 헵번이 루이비통에게 연락해서 스피디 모양의 작은 가방을 만들어달라고 요청합니다. 오드리는 작고 휴대가 간편한 스피디를 애용합니다. 그녀가 스피디를 들고 다니는 모습이 여러 번 목격되자 여성들의 이템으로 떠오르면서 다양한 크기의 스피디가 제작되고 오늘날까지 인기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불행히도 루이비통은 제2차 세계대전의 비운에서 비껴나지 못했습니다. 1940년 나치가 프랑스를 침공한 후 수많은 패션 하우스들에게 정권에 협력하지 않으면 문을 닫으라는 강제 명령이 내려집니다. 당시 대표였던 가스통 비통은 루이비통의 문을 닫지 않고 나치 정부에 협력을 했습니다. 심지어 가스통의 아들이자 루이비통의 증손자 헨리 비통은 나치 정권에 대한 지지와 충성심을 인정받아서 훈장을 수여받기도 합니다. 앞서 루이비통은 나폴레옹의 아내 조세핀에게도 헌신했습니다. 1852년 프랑스 황제 나폴레옹의 아내, 즉 조세핀은 루이비통에게 자신을 위해 일해달라는 제안을 하고 그는 흔쾌히 수락합니다. 이것은 루이비통이 파리 패션계를 장악하기 위한 비즈니스 수단의 하나였죠. 루이비통이 조세핀을 위해서 가방을 만들었고 그것은 황실과 상류층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지게 되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루이비통의 대표적인 로고 LV를 겹친 모노그램은 사실 그가 만든 것이 아닙니다. 모노그램이 만들어진 때는 루이비통이 사망한 후 4년 뒤인 1896년 그의 아들 조르주 비통이 루이비통이 사망한 것을 기리기 위해서 L자와 V자가 겹친 로고를 만들었습니다. 이 심플한 디자인은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로고 중 하나가 됐습니다. 루이비통은 디자인뿐만 아니라 실용성도 겸비한 트렁크를 만듭니다. 고객의 짐을 더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혁신적인 새로운 잠금 시스템을 개발하기도 하는데요. 당시 루이비통 트렁크는 좀도둑들의 먹잇감이 되곤 했습니다. 상류층 사람들이 쓰는 가방이니 그 안에 분명 값비싼 무언가가 있기 마련이기 때문이죠. 조르주 비통은 새로운 자물쇠를 개발한 후에 특허를 등록한 다음 당시 탈출 마술사로 유명한 해리 후디니에게 새로운 안전잠금 장치를 풀어서 탈출해보라는 공개적으로 도전장을 냅니다. 후디니는 이 도전을 받아들이지 않죠.
결국 자물쇠의 성능은 과시하지 못했지만 공개 도전만으로 큰 화제성을 일으켰고 자연스럽게 제품을 홍보하게 되는 효과를 누렸습니다. 이렇게 루이비통 가방이 인기 있는 이유는 럭셔리한 디자인도 디자인이지만 견고함도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루이비통 가방은 마치 무기로도 써도 될 만큼 탄탄한 내구성을 자랑합니다. 할머니에서 엄마, 엄마에서 딸까지 물려받아 써도 될 만큼 튼튼하죠. 루이비통의 소재는 생활 침수와 화재 등 일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거의 모든 조건에서 견딜 수 있게 만듭니다. 만드는 과정에서 내구성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반복적으로 떨어뜨리기도 하고요. 지퍼는 약 5,000번이나 열리고 닫히면서 테스트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강도를 만났을 때 가방으로 후려 내리쳐도 타격감이 상당할 정도로 단단한 겁니다. 루이비통은 세일을 하지 않습니다. 1년 내내 고정 가격으로 제품을 유지하죠. 시간이 흐를수록 제품의 가격이 오를 뿐 내려가지 않습니다. 이게 럭셔리 브랜드라는 이미지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당연히 아울렛 매장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고 별도의 도매로도 판매하지 않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런 이유로 루이비통 모조품들을 온라인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기도 합니다. 루이비통은 종종 자신들은 절대 세일을 하지 않으니 세일을 한다고 써있는 제품은 구매하지 말라고 고객들에게 당부합니다. 그럼 시즌이 지나서 더 이상 팔리지 않고 남은 재고 가방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들은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하지 않는 대신 태워버린다고 합니다. 이는 루이비통의 독점적인 하이엔드 브랜딩을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비단 루이비통만 이런 마케팅을 하는 유일한 회사는 아닙니다. 샤넬이나 에르메스 등 고가 브랜드들도 할인 판매를 절대 하지 않죠.